안녕하세요. 혹시 요양원에 다녀오신 뒤에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은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요, 바로 이 평범해 보이는 경험 뒤에 숨겨진 아주 독특하고 거대한 영적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런데? 하고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분명 어르신 뵙고 좋은 마음으로 나오는 길인데, 왜인지 모르게 몸도 마음도 축 처지고 무거워지는 이 경험.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한 느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천공 스승님의 첫 번째 대답은,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요양원에서 느껴지는 그 무거운 기운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한마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거대한 이야기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는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야만 해요. 개인의 경험에서 눈을 돌려서 인류 역사 전체라는 아주 큰 그림을 봐야만 이 주장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천공 스승님 세계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뼈대가 바로 인류 3대 시대론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딱 3개의 거대한 시대로 나눠서 보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설명의 기초가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크게 3덩어리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수만 년에 걸친 아주 긴 진화기. 그리고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70년간의 폭발적인 성장기.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활동기입니다. 각 시대는요, 저마다 뚜렷한 특성과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진화기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인류가 아주 기초를 다지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수만 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인류는 전체 발전 과정의 딱 30%에 해당하는 더디지만 아주 중요한 진화를 이뤄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진화기가 끝나고 다음 시대, 즉 성장기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연이 인류를 한번 싹 정리해야 했다는 거예요. 마치 커다란 나무를 가지치기 하듯이 말이죠. 그리고 스승님이 말하는 이 거대한 가지치기가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통해서 너무 잘나서 삐죽 튀어나온 세력, 그리고 가장 힘없고 약한 세력, 이 양쪽이 모두 정리되는 일종의 자연적인 솎아내기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가지치기가 끝난 다음에 살아남은 인류의 비율이 약 30%였다는 점입니다. 스승님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지나기 동안 인류가 이룩한 발전 30%와 숫자를 정확히 맞춘 아주 상징적인 결과라고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역사 이야기에서 시선을 조금 좁혀서요, 진화기 이후 성장기를 살아간 사람들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시대에 태어난 각 세대에게는 아주 뚜렷한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딱 보이죠? 베이비붐 세대는 아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암기 교육을 받으면서 새 시대의 기둥을 세웠고요. 그 다음 X세대는 그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과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디지털 세대는요,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할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특히 성장기의 첫 주자였던 베이비붐 세대는요, 이 4가지 원칙을 거의 주문처럼 주입식으로 교육받았다고 해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한다거나 조상의 얼을 빛낸다라는 말들, 이게 그냥 옛날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일종의 정신적인 설계도였던 셈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앞선 세대가 물려받은 지식을 잘 연구하고 응용해서 그 다음 세대인 디지털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스승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세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진단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거대한 역사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요양원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는지 한번 보시죠.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관점이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우리는 보통 요양원을 이제 평생 고생하셨으니까 편히 쉬시는 곳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스승님은 그곳을 인생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공부를 마치는 마지막 교실이라고 재정의하는 겁니다. 이 문장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말은 노년의 시간을 그냥저냥 연명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놓쳐버렸던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을 얻을 마지막 기회로 봐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마지막 공부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스승님이 제시하는 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해답의 중심에는 바로 정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종교나 경전 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활동기에 딱 맞는 새로운 진리이자 삶의 원리를 뜻해요. 인류의 다음 단계를 열어줄 열쇠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정법 교육이야말로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마지막 공부를 완성하고 그 공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할 핵심적인 요소, 바로 그 빠져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겁니다. 스승님 말에 따르면요, 이 교육이 제대로만 이루어지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건 물론이고 과거에 얽혔던 후회나 오해가 스르르 풀리고요. 깨달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이 맑게 정화되고 심지어는 기운을 되찾는 회춘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요양원이라는 아주 익숙한 공간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우리는 그저 휴식으로만 봐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 가르침을 위한 귀한 시간으로 봐야 할까요? 이 깊은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